예, 2016학년도 3학년 2학기 1회고사를 대비해서 제가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충 파일은 3개나 4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태양계의 작은 가족들부터 할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시험 범위가 이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까지 했기 때문에 행성들을 제외한 작은 가족들, 즉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작은 천체들, 그리고 태양, 그다음에 관측하기에 대해서 이제 녹화를 할게요. 교과서는 166페이지부터 시험 범위가 시작됩니다. 166페이지 보면 이제 태양계의 작은 가족들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태양계의 작은 가족들은 위성이 무엇이고, 소행성, 외소행성, 화성, 유성, 운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다 정리를 하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위성입니다. 태양계, 이거는 우리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일반적인 태양계는 항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되고요. 보통 태양계, 우리 태양계가 아니더라도 태양, 해라고 하는 항성 주변을 이렇게 도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도는 궤도 안에서 주체적으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궤도를 다 차지하고 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어떠한 행성의 주변을 도는 애들, 행성의 주변을 도는 애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세 번째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애가 존재하죠. 얘가 바로 달이죠. 달. 이러한 달을 행성의 위성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표현에서는 행성 둘레를 도는 천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었거나, 즉 지구나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은 위성이었거나 적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 가지고 있고요, 화성은 2개 가지고 있다고 배웠고요, 금성과 다음에 수성은 지구형 행성이 있지만 위성이 없습니다. 예, 다시 녹화하면 지구 주변을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구한테는 달이 있고요, 목성형 행성에는 위성이 많이 있다고 배웠죠. 목성형 행성 위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목성의 4대 위성, 갈릴레이가 발견한 4대 위성은 아마 전번 시험 범위에도 있었습니다. 2호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토성은 타이탄, 해왕성은 트리톤은 이제 각각의 유명한 위성들입니다. 이제 위성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소행성 보겠습니다.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주로 위치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있지만 소행성은 주로 화성, 목성 사이 구간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소행성의 특징은 수백타에서, 물론 더 작은 애도 있고요, 수백 킬로미터. 그러니까 크기 편차가 크죠. 작은 아이는 매우 작고요, 큰 애는 정말 크다. 물론 달처럼 큰 애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수백 킬로미터 꽤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행성이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 이유는 공 모양을 위한 중력이 안 됩니다. 행성이 소행성이든 행성이든 만들어질 때 서로 간에 결합에 의해서 열이 나고 얘네가 녹아요. 엄청나게 뜨겁게. 근데 뜨겁게 녹았다가 우주 공간이 차가우니까 식어져서 암석 덩어리가 되는데, 중력이 크면 공 모양으로 돼요. 지구도 중력이 크기 때문에 공 모양, 대강의 공 모양이 됐죠. 표면 모양이 많이 변했겠지만, 근데 소행성은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고 그냥 그 울퉁불퉁한 덩어리처럼 식었기 때문에 모양이 제각각이 되죠. 그리고 소행성과 달리 외소행성이 있어요. 여기는 외 빼고 소행성이 아니라 외소의 행성이 되는 거예요. 외소의 행성. 우리가 외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소행성은 행성으로 하기에는 작은 천체예요. 행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작은 천체, 대표적인 게 명왕성이 되겠죠. 외소행성은
행성처럼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행성과 같은 특징이죠. 그런데 또 하나 행성과 같이 소행성과 달리 얘는 공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은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천체를 끌어당길 만한 그런 인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변 천체를 끌어당기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명왕성이라고 하는데 명왕성은 예전에 행성이라고 쳐줬어요. 그런데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회해가지고 명왕성은 행성이 아닙니다. 왜 소행성입니다라고 분류한 이유는 태양 주변을 다 이렇게 뱅글 주도적으로 지구는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는 궤도 안에서 유일하게 큰 천체예요. 그런데 명왕성은요 바깥쪽 해왕성 도는 코스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코스가 이상하죠. 그 소리는 명왕성은 해왕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예요. 해왕성은 해왕성 코스 안에서 정말 큰 존재예요. 근데 명왕성은 명왕성 코스 안에서 명왕성 코스 근처에 또 비슷한 애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이런 애들은 명왕성 자체가 아주 큰 천체가 아니고 행성이라 치기엔 작고, 그래서 행성이라 치기엔 작은 행성이라고 해서 외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소행성의 대표적인 게 167페이지 그림으로 외소행성, 구명왕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134340이라고 적혀 있죠. 과거에 이제 속해 있던 명왕성 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가 명왕성도 있지만 에리스, 그다음에 세레스 라고 조금 더 바깥쪽 천체로 이런 애들을 외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소행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소한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성을 볼게요. 해성은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해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해성은 코스가 이게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그 다음에 1회 공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규칙적으로 공전합니다. 이 공전 궤도는 짧은 건 몇 년, 긴 거는 몇백 년, 몇천 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꼬리가 생기니, 이 꼬리가 생기는 것이 태양 근처에서 생깁니다. 꼬리가 생기는 이유는 태양이 존재하면 태양풍이라고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바람이 존재하는데 해성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기 위해서 코스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해성이 태양의 근처에 도착하면 해성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 얼음, 물, 이산화탄소, 추우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겠죠? 먼지, 돌,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여기 있다가 태양빛을 받으면 승화가 되겠죠. 얼음과 이산화탄소, 즉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가 되고, 이 승화된 게 여기 모였는데, 태양풍에 의해서 얘네가 일로 쏠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긴 꼬리가 태양풍이 이 승화된 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긴 꼬리가 생겨요. 그래서 꼬리가 생깁니다. 재밌는 점은 진행 방향은 태양으로 가는 태양의 타원형을 도는데 꼬리는 태양 반대편으로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얘 진행 방향은 이런 화살표가 되겠지만 꼬리가 생기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꼬리가 생겨요. 그래서 꼬리의 방향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해성이다. 그리고 해성은 이제 여러 가지 부스러기를 이렇게 남겨놓는데
부스러기가 여기에 남아있겠죠? 남아있다가 지구가 지나갈 때, 재밌는 건 이제, 이렇게 부스러기가 남았어요. 근데 지구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싹 지나갈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혜성이 지나갔던 곳을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부스러기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럼 지구 대기권에 도착을 해서 얘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를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의 다른 말은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이 내린다가 바로 유성입니다. 유성은 우주공간의 혜성의 잔해물 또는 우주공간의 여러가지 잔해물이 지구 대기권에 도착해서, 여기서는 지구 대기권에서 불타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다 불타겠지요. 그런데 서로 불타지 않고 땅에 떨어졌어요. 걔를 운석이라고 합니다. 유성이 불타서 지구 대기권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다 불타지 않고 지구 대기권에 들어져서 그냥 날아다닌 돌이 돼서 바닥에 똑 떨어졌을 때를 운석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168페이지 보면 해성, 유성, 운석이라고 순서대로 되어 있죠. 16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태양계의 여러 가지 이제 행성, 위성이 다 다르다. 다음에 금성도 어떻다, 토성도 어떻다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을 탐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실제로 행성을 탐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인터스텔라, 마션 이런 영화들은 전부 다 이 사실을 기초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2020년경에 달 탐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행성, 화성 탐사를 도전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원인 170페이지 태양과 우리 생활을 볼게요. 교과서 170페이지고요. 먼저 태양의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교과서보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는 교과서와 순서와 다르게 이제 알아볼 겁니다. 먼저 태양은 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별, 항성이고요. 스스로 빛을 발생시키죠. 이 방법은 보통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핵폭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소폭탄 만드는 반응과 똑같이 별이고, 얘가 바로 태양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별이고, 영어로 스타이고,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해서 항성, 스스로 빛을 발생하고 핵융합으로 빛을 냅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태양 표면을 이렇게 볼 때 이 표면을 우리는 광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양 표면을 광구다라고 합니다. 태양 표면을 여러분들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 광구를 언제 볼 수 있냐? 바로 아침과 저녁에 아침놀, 저녁놀, 즉 태양이 뜨고 질 때 붉은색 태양을 보죠. 그게 바로 광구입니다. 동그란 게. 근데 그 붉은색 태양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태양을 잘 보기 위해서는 태양 필터를 끼우고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광구 안에 잘 보면 까만색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까만색 점, 모양은 다양합니다. 까만색 점을 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구 안의 흑점을 확대해서 보면 흑점이 대딱 크게 있을 때 진짜 까만 부분과 덜 까만 부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늬가 존재하는데 이 무늬를 우리는 쌀알 무늬라고 합니다. 태양 표면의 일반적인 온도는 6000도씨 또는 켈빈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게 273도씨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00도. 그 다음에 여기 온도는 4000도입니다. 흑점의 온도는 4000도, 그 다음에 태양 표면의 온도는 6000도입니다. 그럼 이 중간 단계는 5000도 정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쌀알 무늬는 태양 표면에서 생기는데 바로 대류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흑점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 강한 자기장 때문에 흑점이 생깁니다.
이제 흑점이 어떤 건지 알았고요. 쌀알 무늬가 어떤지 알았고요. 태양 표면을 광구라고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흑점은 작은 애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큰 애도 있어요. 재밌는 건 교과서 272페이지에 보면 어느 날 흑점을 관찰했는데 이렇게 보였어요.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흑점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다음 날 흑점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잘 봤더니 이건 어떤 현상이냐? 아, 태양이 자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보통 바라볼 때 여기를 동서라고 하고 이쪽을 동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동서 이렇게 태양을 보기 때문에 아, 태양의 자전 방향은 동에서 서로 도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점의 이동을 통해서 태양의 자전도 알 수가 있고요. 태양의 자전 방향은 동에서 서쪽으로 우리 관측자 중심의 동에서 서로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흑점을 보고 태양의 자전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양 표면에 여러 가지 명칭을 한번 알아볼게요. 태양 표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서에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불기둥이 있어요. 이거를 홍염이라고 해요. 홍염. 불기둥이. 태양 표면에선 불기둥이 생기겠죠. 태양 표면이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니까. 그래서 홍염은 불기둥이고요. 플레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폭발이에요. 폭발. 흑점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냥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플레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존재하는데 이거 두 개 다 대기권이에요. 채층은 보통 일반적인 대기권이고요. 코로나는 이제 태양풍이 출발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코로나예요. 그래서 빛이 막 발출하듯이 보이는 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태양 표면은 태양의 대기층은 일반적인 대기층을 우리는 채층이라고 한다. 아주 얇게 보이고요. 코로나 채층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언제 관측할 수 있냐? 태양의 대기권은 일식대, 정확하게는 대기일식대 동그랗게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 표면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폭발이 일어날 때 또 태양 표면에 흑점이 발생할 때 흑점은 자기장 때문에 생긴다고 아까 적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태양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안 나타나면 태양이 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년 주기로 흑점의 수가 흑점이 많을 때와 흑점이 없을 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몇 년 동안의 관측을 알 수가 있고 그게 173페이지 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잘 봤더니 흑점이 많을 때가 있고 흑점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극대기와 극소기라고 합니다. 흑점 극대기에는 당연히 자기장이 세고 태양이 활발하니까 태양풍이 많이 발생을 해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태양풍의 정체는 이온의 입자 태양풍은 바로 이온 입자가 흘러가는 거를 말해요. 흐름. 엄청나게 빨리 이동하겠죠. 태양 표면에서 출발하니까. 근데 이러한 이온 입자는 플러스전화 마이너스전화를 띄고 있는데 지구에 도착하면 전기기기나 기타 기기에 영향을 주고 정보통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양풍이 큰 이온 입자가 지구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볼게요. 흑점 극대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 때문에 항공기 나치판이 잘못되고 태양 전지판을 사용한 인공위성이 훼손되고 휴대기기에 영향을 미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전체를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재 태양은 우리 지구의 엄청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을 항상 관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172페이지에 보이는 사진과 173페이지에 보이는 사진 중에서 172페이지 1번, 2번 사진 173페이지에 2001년, 2006년 사진을 보면 이러한 사진은 전부 다 특수 필터를 가지고 태양을 찍은 거예요. 딱 봐도 2001년이 폭발이 많은 거니까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천체 관측하는 것을 볼게요. 천체를 관측한다는 사실은 밤하늘을 보고서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본다는 건데 사실 맨눈으로 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맨눈으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천체 관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눈으로 관측합니다. 눈으로 관측하기 당연히 별을 보겠지요. 별자리도 보겠고요. 별과 별자리에서 보고 또 이제 별의 색도 관찰할 수가 있겠죠. 눈으로 관측하면. 별자리는 굳이 이제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자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맨눈으로 관측하는 건 좋은 거지만 안전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맨눈 관측이 불가 대상이 있어요. 바로 태양이에요. 우리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태양 같은 경우 관측하려면 태양 필터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혹은 다른 반에 이제 천체 만원경을 보여줄 때 태양 필터를 쓰는데 태양 필터는 보통 빛 알갱이, 태양에서 오는 빛 알갱이 100만 개 중에 1개, 2개만 통과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부터 천체 관측을 많이 했는데 눈으로 관측하는 거 말고 만원경으로 관측하죠. 만원경은 네덜란드 안경점의 안경사가 먼저 만들었다고 전해져 있고 이 안경사 만든 게 소문이 나니까 갈릴레이가 자신식으로 더 개량을 해서 만원경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만원경이 군사용으로 쓰이고 발달이 됐겠죠. 그래서 쌍용으로 됐고요. 현재 천체 관측 만원경은 두 가지 만원경이 있어요. 바로 굴절 만원경하고 그 다음에 반사 만원경이 있어요. 먼저 굴절 만원경은 렌즈, 특히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물체를 확대하고 천체를 확대해서 보는 거고요. 반사 만원경은 볼록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반사를 하는 오목 거울을 써요. 우리는 얘를 주경이라고 합니다. 주경, 천체를 진짜 크게 확대하는 것은 굴절 만원경은 굴절 현상이 일어나기에 볼록 렌즈, 반사는 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거울이니까 오목 거울을 씁니다. 그리고 굴절 만원경은 긴 거리가 필요하고요. 얘는 반사되는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사 만원경이 좀 짧고 굴절 만원경이 길어요. 얘는 직경이 짧고 얘는 직경이 큽니다. 무슨 소리냐? 굴절 만원경은 만원경의 구경이 어느 정도 작아도 반사 만원경과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굴절 만원경과 성능이 비슷하게 반사 만원경을 만들면 직경이 커져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보시면 176페이지에 천체 만원경의 기본, 굴절 만원경이 무엇이고 반사 만원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안 렌즈, 주경, 그 다음에 대물 렌즈가 주경이 어떤 거다 라고 해서 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원경의 기본 구조 같은 경우는 교과서 176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좀 적을 필요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짧은 만원경을 보조 만원경이라고 하고요. 좀 적어 드릴게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만원경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먼저 작은 망원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망원경을 보조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작은 망원경으로 대강의 천체 영역을 잡는 거고요. 작은 망원경이 붙어있는 큰 망원경이 존재하는데 얘를 이제 주 망원경이고 얘가 경통이라고 하죠. 이 경통에 렌즈가 들어가면 굴절 망원경, 거울이 들어가면 반사 망원경이 됩니다. 그리고 보는 렌즈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얘를 저안 렌즈라고 하죠. 현미경과 비슷하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게 필요한 움직이는 장치가 필요한데 얘를 가대라고 하고, 얘를 고정시키는 삼각형 모양의 다리가 있는데 얘를 삼각대라고 하죠. 이게 망원경의 기본 명칭입니다. 이제 망원경이 어떻다라는 걸 알았으면 교과서 177페이지 보면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 관측하기, 달 관측하기가 나옵니다. 여기 177페이지에 있는 방법은 태양 투영판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 유의점 잘 보시면 망원경을 이용해서 맨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고요. 보조 망원경도 제거해서 태양을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태양상의 경계를 잘 맞추고 초점도 맞추셔야 됩니다. 177페이지에서 태양을 보는 방법은 태양 투영판을 사용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태양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번 파일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생식과 발생에서 생명의 연속성, 사람의 수정과 발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